문 별에게 전해줬어. 네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라고. 딱 한 번만 들어줘요. I beg you please.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임 대표의 책잇 아웃으로 초대합니다. 네, 저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임 대표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호주 시드니고요. 오늘은 아주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책을 또 한 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빠라밤 사장학 개론. 어디 무슨 이렇게 전문 학과목을 시작할 때 첫 학기에 개론을 듣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제목은 사장학 개론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 책 아십니까? 김승호 회장님이 지으신 또 책입니다. 제가 김승호 회장의 책을 이 책까지 지금 3권 정도를 돈의 속성, 생각의 비밀, 사장학교 이렇게 3권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참 책이 재밌어요. 잘 넘어가고 실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장학 개론, 따끈따끈한 신간 책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김승호, 스노우복스에서 2023년 4월 19일. 와, 이제 뭐 한 달도 안 된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저자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김승호, 사장학 개론, 돈의 속성, 300세 리커버리 에디션까지 나왔고요. 또 여러가지 20종 이상의 책을 나왔습니다. 한인기업 최초의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며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강연과 수업을 통해서 사장을 가리키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1987년 대학 중퇴 후에 미국으로 간 뒤 흑인 동네 식품점을 시작으로 이불가게 한국식품점, 지역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주식 선물 거래소, 유기농 식품점 등을 운영하며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던 2005년 6억 원을 분납 조건으로 오너 파이낸싱으로 식당 체인을 인수한 후 미 전역에 1000여 개의 매장을 오픈했다. 그러니까 막 돈이 막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후 영국, 캐나다 등의 연관 업체들과 합병을 통해 전 세계 11개국에 총 3000여 개가 넘는 매장과 유통망, 임직원 10,000명 이상의 그룹사로 성장하였다. 스노우폭스는 현재 총 매출 1조 원을 이루고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외식기업 이외에도 출판사와 화해 유통업과 금융업, 부동산업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글로벌 외식 그룹의 대주주로서 한국과 미국 전 세계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미국 중견기업인 협회 회장과 중앙대학교 글로벌 경영자과정 교수로 활동했으며 지난 7년 동안 한국의 사장학교를 통해서 3,000여 명의 사업가 제자들을 양성했다. 현재 농장 경영자로도 일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서로는 자기 경영 노트, 김밥 파는 CEO. 사실 이 책으로 조금 이제 유명해지셨죠. 그 다음에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2023년 4월 300세를 돌파한 돈의 속성.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돈의 속성이 아주 마음에 들었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책 소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 전 세계를 오가며 사장을 가리키는 사장으로 알려진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의 신간이다. 평생 사장으로 살아온 그의 경영 철학 모두를 10여 년에 걸쳐 정리해온 그는 이번 사장학 개론 책을 통해서 120가지 주제로 그 내용을 모두 담아 완성했다. 자, 이게 120개의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 7년간 3,000명의 사장 제자들을 만나 사장학 수업을 진행하며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장들이 묻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존재했으며 그 문제들을 목차로 구성해 방향 제시를 더했다. 한국 KCA 사장학교에 합격하고 저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장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기업인인 저자는 1년에 2번 한국을 방문해 왔다. 하지만 한정된 기회와 한정된 인원으로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사장학 수업 내용 전체를 담아 사장학 개론책으로 출판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거는 출판사에서 올려주신 책 소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120개의 주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책 속의 프롤로그, 이 책을 읽기 전에 1장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하게 묻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사장들이, 그러니까 사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라는 거죠. 나는 장사를 하는가, 사업을 하는가, 수입의 4가지 경로, 당신 사업의 PER, 퍼는 얼마인가, 명령, 지시를 정확하게 하라. 나쁜 지시와 올바른 지시, 매출이 오르면 사람을 쓸까, 사람을 써서 매출이 오를까, 내 경영자 100% 이기는 법,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처리하는 법, 또 실패하면 그 다음날 해야 할 일, 사업이 커지면서 생기는 함정 5가지, 개국공신의 반란, 그리고 토사구팽, 사업이 망해가는 12가지 징조, 진짜 부자가 되는 4가지 능력, 내가 괜찮은 사장이 돼가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징조들, 충고를 무시해야 할 때 아내의 절대적 지지를 얻는 법, 문자로 질문 혹은 요청할 때 주의할 것 6가지, 회사 스토리 만드는 법, 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정할 때 주의할 점,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부동산과 금융을 만난다. 경영자가 주의해야 할 호칭들, 이렇게 해서 1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장은요. 더 단단한 사장이 되는데 필요한 생각에 대한 생각. 원래 사장이었지만 더 단단한 사장이 되기 위한 것들입니다. 오래 멀리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칭찬과 비난을 대하는 태도, 정리정돈, 청소, 청결의 힘, 훌륭한 경쟁자는 축복, 나의 독립기념일,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면 보편적 상식을 갖춘 사람을 구하라.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모닥불 피우기와 사업의 유사점, 나를 지키던 칼이 나의 목을 겨눈다. 내 매장에서도 물건을 돈 주고 사라. 행운을 만드는 15가지, 왜 생각은 현실이 될까?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3가지의 경우의 수, 공생과 협력, 유기적 사업에 대하여, 2년에 한 번씩 사장이 꼭 해야 할 일, 사장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사장의 사치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규모가 커지면서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하는 사장의 태도, 사장이 되면 친구들을 어떻게 할까? 나이별로 버는 돈의 모습, 훌륭한 선생의 2가지 조건, 사실을 찾는 방법, 회사 이름으로 기부할 때와 개인 자격으로 기부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2장에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장님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지만 또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있어야 할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직원에 대해서 그들은 누구인가? 사업하면서 가장 힘들고 지속되는 어려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 좋은 직원을 구하는 법, 좋은 직원인 것 같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직원의 4가지 유형, 사장의 평가와 하급 직원의 평가가 다른 사람들, 2인자 키우기, 직원의 보고를 받는 3대 규칙, 모든 지시의 끝은 마무리 보고, 어차피 해고해야 할 직원과 해고하는 태도,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직원을 내보내는 2가지 경우, 직원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모든 직원이 우수한 직원인 회사는 가능한가? 직원에게 존경받으려면 직원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10가지, 직원을 힘들게 하는 사장의 패턴들, 작은 친절과 불편한 친절, 지분을 주기보다는 이익 배당이 낫다. 급여를 많이 주면 좋은 직원들이 모일까? 직원을 향한 칭찬의 역설, 1명부터 100명까지 직원 수에 따른 사장의 행동 변화,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직원을 친구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 자, 이렇게 해서 직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들, 왜냐면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장. 사업을 넘어 기업으로, 이 다음 단계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중에서 사장의 잘못이 아닌 것은 혁명이냐 반란이냐? 사장은 공포를 두려워하면 끝이다. 임대료의 비밀, 프랜차이즈 성공 핵심 2가지, 사업의 이대 발전 과정, 대형화, 고급화,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CEO가 꼭 배워야 할 2가지, 회사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 사업 이익의 종류, 당신의 출구 전략은 무엇인가? 흑자 도산, 왜 우리 회사는 성장이 멈췄는가? 회사를 상장시킬 때 미리 주의해야 할 점들, 사업 속에 숨겨진 다른 사업가들이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가? 미국에 진출해야 할 국제 브랜드가 된다. 미국에 진출해야 국제적인 브랜드가 된다. 한 가족이 가난해서 벗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당신의 컬러는 흰색의 위대함, 모던 제품의 위력, 고객은 최고의 인테리어, 이익률과 이익에 대한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자, 5장은 이제 사장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라. 몸과 마음 모든 면의 균형이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사장에게도 사춘기가 있다.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 가족 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처신, 중심은 가운데 있지 않다. 실패와 친해져라. 성공한 사업가들의 8가지 공통점, 주변 설득을 위한 전체 과정, 연문 정책의 가치,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의 13가지 차이점, 공은 버리고 실은 얻는 법. 자, 6장. 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그대. 자, 이번에는 이제 사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장. 자, 꼭 사장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는 사람에게 창업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새로운 사업은 어떻게 찾는가, 성공할 사업과 실패할 사업 구분하는 법 중 한 가지,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오해, 왜 사장을 해야 하는가.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익을 남기지 않는 회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남긴 이익을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더라고요. 네, 다시 진행할게요. 왜 사장을 해야 하는가? 이런 사람은 결국 사장이 답이다. 동업을 잘하기 위해 2가지 조건, 회사의 이름을 짓는 방법, 지우와 승우가 산타를 믿는 이유, 잎사귀가 아닌 가지를 꺾어라. 술, 담배 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을까? 네, 정답은 있다입니다. 여기선. 자, 사업가 혹은 유명인과 소통하는 법.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이후에 포장되어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 경영자들은 왜 늘 독서를 할까? 경영자들은 늘 독서를 해야 아이디어가 나오죠. 어이없이 회사를 말아먹는 마진율 계산법 실수, 그래프 혹은 통계의 사기를 꿰뚫어보는 사고, 소득이 발생하는 원리, 전문가들이 사업을 키우지 못하는 이유, 한국 음식의 특수성과 서양 고객의 변화, 에필로그, 이렇게 해가지고 120가지의 소주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페이지별로 몇 페이지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서 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사장학 교과서처럼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교재처럼 생각하며 쓴 책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와 설명을 많이 넣었습니다. 1인 기업이든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표든 공감되는 내용에서 다른 사장 역시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냈다는 사실로 자신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았다고 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경험한다는 마음으로 읽기를 권합니다. 그렇죠. 사장으로 살아가면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선배님들의 경험을 한 번씩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시는 절대로 추상적으로는 안 된다. 잘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어떤 걸 지시할 때 정확하게 지시하라는 거죠. 특별히 숫자나 시간이나 날짜나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특히 복잡한 업무 지시일수록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은 하급자가 아니라 상급자들이 배워야 할 문제이다. 복잡한 일이라도 해당 업무를 명확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시하는 사람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명확하지 않는 지시를 내리면서 그 의도를 알아서 이해하고 일을 처리하라는 것과 같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날짜와 시간이나 어떤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시간 될 때 해줘 라고 얘기했는데 일하는 사람은 시간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을 미루면 그거 어떻게 됐어? 아니, 시간 될 때 해달라고 말을 해놓고서.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정확하게 이건 언제까지는 끝내줘야 돼. 그리고 항상 기간을 좀 넉넉하게 주시고 일을 좀 시키셔야 합니다. 자,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사장으로서 나는 당연히 내 직원들을 보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 상식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는 사람과 일을 해야 정상적인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름 직원에서 제외하는 사람들이 위에 열거한 것들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직원 중에 이미 그런 것에 진지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오늘부터 숨겨라. 경영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자, 숨겨야 하는 직원들도 있다는 건데
어떤 직원인지 좀 궁금하네요. 자, 페이지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사업은 언제나 전문성과 범용성의 중간에 서야 한다. 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하고 살펴야 한다. 만약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면 해당 사업에서 버려놓은 자산을 모아 출구가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만약 출구가 전혀 없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면 최소 몇 달 완전히 수입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폭풍이 지나고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 나의 꼼꼼함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워왔다면 나의 꼼꼼함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나의 따뜻한 마음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다면 나의 따뜻함이 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나의 부지런함과 나의 철학, 나의 눈썰미, 나의 성실, 나의 섬세함, 나의 카리스마는 어떤 시기에는 나를 살리고 어떤 시기에는 나를 죽인다. 그러므로 모든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이해하지 말고 언제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장의 가치는 제 생각에 변화에 적응하는 것 같아요. 잘 적응해야 돼, 변화에. 왜냐면 너무나 시대적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이 빠른, 인터넷 속도가 빨라진가 비례하면서 세상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일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분명히 나는 잘 될 거야. 다른 사람 다 한데도 나는 잘 될 거야. 그건 당신만의 생각이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선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모델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쓰임받기까지의 기간을 견뎌낼 자금력도 사실은 필요한 법입니다. 자, 책 199쪽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경영자들은 자신을 대신할 사장을 뽑거나 위임할 때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준다. 그리고 회사가 망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등 뒤에 매달려 있다. 심지어 자식들에게 자리를 물려줘도 같은 식이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훌륭한 2인자가 잘할 수 없다. 성공하기 원하는 1인자라면 주저없이 2인자의 리더십을 만들어주고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공감합니다. 책임만 주지 말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합니다. 책임만 주고 권한이 없으면 이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권한은 있는데 책임지지 않으려면 이 사람이 그 일을 자기 마음대로죠. 회사나 단체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페이지 255페이지, 2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경기에 안 되는 사업을 하는 내 잘못이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직원들 간의 불안은 관리나 고용을 잘못한 내 책임이다. 경쟁업체나 난립하는 사업 세계에 들어온 것도 내 잘못이다. 환율에 취약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내 잘못이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누군가는 돈을 버는데 나는 손해를 보고 있다. 내 잘못이다. 횡령이나 도난이나 내 관리 부족이다. 누구를 탓할까? 소송은 소송에 빌미를 준 내 잘못. 구인난 역시 다른 사장들은 이 와중에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임금 상승에 취약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 구인난이 와도 급여 올려줄 수 없다. 내 잘못이다. 거래처가 다른 곳으로 간 것도 내 잘못이다. 직원들의 운전 사고가 계속 나는 것도 내 잘못이다.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것도 내 잘못이다. 갑질 고객을 만나는 것도 내 잘못이다. 이 사장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할 생각이라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 갑자기. 그러니까 모든 것의 결국은 사장의 책임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대표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표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정답. 맞습니다. 사장과 대표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책임질 능력이 없다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자, 책 169페이지에 있는 또 내용 읽어드릴게요. 나는 수천 명의 사업가 제자들을 만났지만 그들 중에 많은 돈을 갖고 창업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돈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항상 돈으로 해결되는 계획만 생긴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아이디어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몸과 시간으로 일을 막아낸다.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계속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아이디어로 사업하려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먹히면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돈이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는 것과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는 경우라면 후자가 훨씬 유리하다. 자,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 돈이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돈이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안 돼 라고 핑계 대지 마시고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작게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시작해 보십시오. 자, 책 138페이지에 있는 내용 마지막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거의 모든 변화에서 나타난다. 변화란 꼼짝도 하지 않던 돌덩이가 폭우나 지진 같은 상황이 오면 틈새가 벌어져 움직이는 것과 같다. 과학 문명 발달, 정권 교체, 문화의 변화, 대중의 인식 변화, 미미하게는 불경기와 직접적으로 전쟁 같은 일이 수많은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 사업은 자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업은 머리에서 나와서 열정으로 태어난다. 자본이 있어야 사업을 한다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업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알지 못한다. 당신 안에 이미 수십억, 수백억짜리 사업체가 들어있음을 잊지 않기 바란다. 자, 여러분의 가슴과 머리에는 이미 수십억, 수백억짜리 사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차분하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사장학 개론 책을 갖다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책 한번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대표였고요. 여러분이 들으신 채널은 임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비 오는 날 무지개 피는 거잖아. I'll tell you